안녕하세요. 오늘은 키나 아빠 작가님의 갯불도 없는 무림환생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총 382화 분량의 소설이고 전 완결까지 읽었습니다.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전개되는데 대사나 농담 같은 드립을 보면 현대 무협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인공이 해무림을 외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재밌어서 오늘은 전투가 아닌 주로 일상생활 위주로 줄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소개하는 줄거리는 9화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림에서 환생한다면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습니까? 강호의 법칙을 따르는 천재무인 아니면 무림세가의 후계자로 편하게 권력을 쥐는 삶. 하지만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치열한 조직 생활 속에서 아부와 처세술을 익히고 필요할 땐 무공을 쓰지만 가급적 몸을 사리는 타입. 그러면서도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는 군용성의 영악한 생존자 진무전. 오늘은 그의 해무림 생존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던 주인공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무림세계였습니다. 하지만 흔한 소설처럼 귀족 가문의 자제도 천재 무공 재능을 가진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전염병으로 가족까지 잃고 고아가 된 처지였습니다. 길거리에서 굶어 죽기 직전 그는 한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무림의 거대 조직 구룡성의 외당 무사가 됩니다. 구룡성 외당은 무력이 아닌 정치와 생존력이 필수인 곳이었습니다. 막내 조장으로 시작한 진무전은 선배들에게 아부하고 상인들에게 적당히 뒷돈을 챙기며 살아남는 법을 배웁니다. 어느 날 외당 회의에서 태룡로 순찰 임무가 배정되며 진무전과 조원들은 번화가 치안을 담당하게 됩니다. 태룡로는 구룡성에서 가장 시끄러운 거리입니다. 술 취한 무림인들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죠. 진무전과 조원들이 순찰을 돌던 어느 날 객잔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검을 든 쾌검살 웅초와 맨손으로 싸우는 무림인이었습니다. 웅초는 흥분한 상태로 검을 뽑으려 했고 진무전은 싸움을 중재하며 검을 집어넣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웅초는 이를 무시하고 진무전을 향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순간 진무전이 순식간에 앞으로 나아가 금나수법으로 웅초의 손목을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압착이 한 방. 웅초는 공중으로 날아가 객잔 기둥에 처박히며 그대로 기절하고 맙니다. 싸움이 끝난 후 진무전은 웅초의 품을 뒤져 은자 3냥을 챙긴 뒤 객잔 주인에게 일부를 보상하며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지켜보던 무림인들을 통해 진무전의 이름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진무전은 오랜만에 등청각 후배 적화랑과 재회합니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그녀는 과거에 빌려준 은자 9냥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진무전은 당황했지만 결국 침상 밑에서 모아둔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척화라는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면 말하라며 떠났습니다. 진무전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여전히 목표로 하는 은퇴와 여유로운 삶은 멀기만 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해무림의 하루가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외당의 일조장이 감찰단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고 상단 하나를 망하게 만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당주회의에 참석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진무전이 그 역할을 맡게 되지만 부당주는 갑자기 혼례를 이유로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진무전은 홀로 당주회의에 참석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거대한 구룡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평범한 외당 조장이 보고를 올리는 상황. 그런데 이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를 주목합니다. 바로 구룡성의 성주 당청. 과거 등청각 수석 졸업생으로서 성주에게 직접 무공을 하사받았던 진무전은 성주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습니다. 당청은 진무전의 무공을 시험하기 위해 강력한 격기를 보내고 진무전은 순간적으로 이를 받아내며 버텨냅니다. 성주는 만족한 듯 떠나지만 이제 구룡성의 고위 인물들이 진무전을 새로운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던 중 뜻밖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는 점창파의 태상장로이자 묵룡당주의 스승인 태청진인이었습니다. 태청진인은 진무전을 보고 미소를 짓더니 어제가 사형의 기일이었음을 상기시키며 강제로 묵룡당에 데려갑니다. 과거 길거리에서 떠돌던 진무전을 구룡성으로 데려온 인물이 바로 태청진인의 사형 현검자 여송빈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무전은 무림의 도사가 되기를 거부하며 외당 무사로 남기로 결정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묵룡당에 도착하자 어린 제자들이 진무전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러나 태청진인은 이 모든 것이 진무전이 올 시간을 맞춰 계획된 일이었음을 슬쩍 드러냈습니다. 그는 진무전에게 묵룡당 어린 제자들에게 기부하도록 유도했고 결국 진무전은 어쩔 수 없이 은자 2냥을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진무전은 여송빈의 위패를 향해 절을 올렸고 태청진이는 그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부금 상자를 들고 나타나 기부금을 더 내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해무림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진무전은 묵룡당의 대사형이자 강호에서 묵룡검이라 불리는 위지풍과 재회합니다. 위지풍은 당주회의에서 성주가 진무전을 주목한 일이 구룡성 내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성주의 관심이 경쟁 당주들에게 불필요한 경계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무전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태청진인이 직접 움직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다음날 진무전은 다시 성문 경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뇌물을 받지 않기로 합니다. 이를 모른 채 상인들은 여전히 그에게 뒷돈을 건네려 했고 진무전은 이를 거절하며 정석대로 근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조원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양강을 중심으로 악덕 조장은 물러가라는 구호가 외쳐졌고 유소평까지 가세하며 파업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진무전은 조원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전당을 열어 술을 사주겠다고 선언하며 사태를 무마합니다. 비록 작은 손해를 보았지만 그는 자신을 주시하는 당주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중하게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진무전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이 헬무림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무전은 더 이상 단칸방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집으로 찾아온 묘양이 함께 지내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전에 금화루에서 구해준 은혜를 갚기 위해 앞으로 진무전을 돌봐주겠다고 말합니다. 진무전이 선택한 곳은 구룡성 흑사로에 위치한 대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곳이 흑도 무리들이 무단 점거하고 있는 본거지였습니다. 진무전은 흑도들을 내쫓고 돈이 없는 그들을 대신해 집을 수리하는 조건으로 거처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흑사로에서 벌어지는 이선방과 흑무방의 전쟁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진무전은 현실적인 처세와 기회를 잡는 능력을 통해 무림 세계에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무공, 정치, 심지어 부동산까지 그가 만들어가는 헬무림 생존기는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과연 진무전은 구룡성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